안녕하세요. 쓰디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사례 문제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주택 매매 거래를 하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실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예시입니다. 사례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매매가는 총 16억 원이고요. 이 중에 임대보증금이 10억 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은 1억 원으로 조달하고요. 주식 채권의 매각대금은 1억 5천만 원,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상의 이슈가 아닌 자금조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요. 사례는 굉장히 단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을 하시면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의 서초구였죠. 만약에 내가 부동산 중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게 됩니다. 다만 나의 자금조달 계획을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알리기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조달 계획서의 작성만 내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등록을 하고 나서 자금조달 계획서까지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을 하는 절차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에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넘어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등록하게 되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은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 구분을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내가 직거래로 직접 부동산 거래 신고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니까 매수인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물건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까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토지 및 건축물로 하시면 되고요. 일반 매매계약으로 가정을 했죠. 소재지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 우성 아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방배 우성 아파트 확인. 동호수를 입력해야겠죠? 105동 아무거나 해볼게요. 1102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다 입력이 됐고요.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을 해야겠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요. 거래 지분은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하시지 않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목 같은 경우는 대.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 면적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500제곱미터를 해주시고요. 다만 대지권의 비율을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5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아파트 전체 대지분에 내가 갖는 대지권의 비율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 계산이 되고요. 대상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16억 원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등록이 됐고요.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계약금은 16억의 10%인 1억 6천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잔금은 나머지 90%인 그러면 합계 금액이 딱 16억 원이 되죠. 계약 일자는 오늘자로 하고요. 잔금 일자는 8월 말로 해볼게요. 금액과 날짜 정보를 저장하면 이제 그 다음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매수인, 저의 인적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청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장. 네. 실명 확인도 해줘야 되고요. 주소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남선안로 251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보고요. 저장하면 매수인 정보가 등록이 됐죠. 또 매도인 정보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명 확인을 하시면 해당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요. 주소도 그냥 동일하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 비율은 특별히 없으니까 전체 보유분을 양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장 등록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고 나면 신고 내역에 상세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 파일 첨부를 통해서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자금조달 계획서의 양식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만약에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담당 중개사분이 거래 신고를 하시고 여기 제출 구분에 매수인 별도 제출을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이제 매수자가 접속을 해가지고 해당 내역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등록을 하고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개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메인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등록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 조회로 가시면 됩니다. 거래신고 이력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접수는 안 됐지만 신고 이력이 발생해 있죠. 자금조달 대상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는 미제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신청인 정보가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똑같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금융기관 예금액은 1억 원이었죠. 주식채권의 매각대금이 1억 5천만 원, 기타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3억 5천만 원,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이 10억 원, 그래서 16억 원이 됐죠. 총액을 전부 계좌이체한다고 기재를 해주고요. 임대를 주니까 임대에 체크를 해야겠죠. 입주 계획은 이렇게 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조달계획서가 등록이 됐죠. 닫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자금조달계획 증빙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해당하지 않게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증빙을 제출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양식은 미제출 확인서입니다. 미제출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봤던 서면으로 제출할 때와 양식이 조금 다른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중 해당되는 증명서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금 잔액 증명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잔액 증명서를 뽑아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제출하지 않고 간단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예정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식의 매각대금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얘기를 했죠.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거래 내역서는 없지만 주식거래 내역서에 체크를 하고 기보유한 주식을 4개월 내로 처분할 예정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등도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아직 처분하지 못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겠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으로 중개업자에게 매도 물건으로 등록하여 매수자를 구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없겠죠. 따라서 여기 체크를 하고 4개월 내로 현재 세입자가 퇴거할 예정이며 이후 임차인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한다면은 굳이 미제출 사유는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등록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 첨부할 파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증빙 서류 파일 업로드란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이 완성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도 잘 들어가 있고요. 물건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 완료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은 주택 취득으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산상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자금의 출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주택 취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